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약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건강 강의를 하는 저도요, 약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환절기마다 아파서 약을 먹었었고요. 국민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라고 해야 하죠. 1년 개근상을 타는 것이 소원이었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죠. 약도 잘못 드시게 되면은요,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약의 복용법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약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요, 용량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시 내용인데요. 보통 약의 처방전이나 약 봉투 또는 제품의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한 번에 몇 알,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만큼 먹이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아니라 체중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을 50kg 이상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해도요, 몸무게가 25kg라면 기본량의 절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환자에게 맞춰서 처방이 되니까 처방받은 대로 그대로 드시면 되지만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요, 성인 기준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는요, 몸무게를 기준으로 그 양을 정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요, 드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그 양을 임의로 조절해서 드셔도 됩니다만,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꼭 처방받으신 대로 그대로 드셔야만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더 많이 드신다거나 이제는 괜찮아졌다라고 해서 약을 줄여 드신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 경우라면요, 처방받은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문의를 하시고 지시에 따라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약도 건강기능식품도요, 용량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켜서 드셔야만 합니다. 약의 복용 시간도 약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꼭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요,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후에 드시는 것이지만요, 약은 그 특성에 따라서 식전, 식후 또는 식간이라든지 취침 전 등 복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복용 시간을 놓쳤을 경우에는요,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바로 드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대처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약을 처방받을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드실 때는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약이 체내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고요. 약을 복용하기 전에도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약이 잘 넘어가지 않아서 식도라든지 아니면 위를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약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식품 첫 번째가 바로 커피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커피를 마시고 약을 드신다거나 약을 드시고 나서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다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특히 직장인들은요, 카페인 수혈이라 할 만큼 커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그런데 이 커피 속의 카페인 성분이요,
일부 약의 흡수나 분해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감기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커피를 마시고 감기약을 복용하게 되면요,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초조함이라든지 신경계 항진, 혈압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감기약에는요, 졸음을 해소하기 위한 카페인이나 수도 에페드린과 같은 충혈 완화제가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충혈 완화제라고 하는 약제는요, 코막힘을 완화하고 호흡을 개선하지만 카페인과 유사하게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상승시킨다든지 심박수를 늘리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커피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약물은 진통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계열의 진통제는요, 커피와 함께 복용하시게 되면 위벽에 자극이 되어서 속쓰림이 심해지고 위궤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셔도 위를 자극하게 되는데 진통제, 아스피린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속쓰림을 더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의약품은 바로 혈압약입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는요, 커피와 함께 복용하시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 안지오텐신2의 생성이 늘어나 혈관을 이완시켜 가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카페인은요, 이 혈관을 긴장시켜서 오히려 혈압이 상승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의 효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음은 갑상선 약인데요. 커피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인 레보리톡신, 일명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약물과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약물 흡수율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아무리 올바르게 복용하더라도요, 피로, 체중 증가, 소화 문제 등의 증상이 재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할 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요, 커피의 각성 효과가 심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항우울제 중에서도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카페인과 동일하게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카페인이나 약을 제거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초조함이라든지 불면증, 심박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약물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골다공증 치료제인 알렌드로네이트와 리세드로네이트 등은요, 커피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커피는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라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됩니다. 약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음료라든지 음식이 있는데요. 약을 드실 때 우유나 유제품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산제나 항생제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몽이나 자몽 주스도 피하셔야 하는 것이요. 고혈압 약이나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등의 특정 약물의 약효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탄산음료인데요. 약도 위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탄산을 넣는다면요, 위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타인의 약을 복용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하셔야 될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